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건강 10가지 법칙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걸 저는 책에다 건강 10계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강 10가지가 뭔가?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이 법칙을 제대로만 지켜간다면 많은 사람들은 병원에 그렇게 자주 가야 될 이유가 현저하게 줄어들 겁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10번을 갈 걸 한 번만 가도 된다. 너무 안 가도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적어도 검사를 받아야 되고, 또는 때로는 우리가 세균에 감염되거나,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다 보면 실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럴 때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무조건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강 10가지 법칙은, 이것은 첫째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공기죠, 공기. 또 어떻게 이 공기를 호흡하는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숨 쉬고 계셨어? 안 쉬고 계셨어요? 내가 의식적으로 숨 쉬고 계신 걸 아신 분 계셔요? 안 계세요, 여기? 여러분 숨 쉬었다는 걸 조금 전에 제가 여쭤보기 전에 나 숨 쉬고 있었어. 계속해서 호흡을 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숨을 지금 몇 번 쉬는지 아시는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아. 근데 분명히 호흡은 하고 계시죠? 너무 중요하니까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저절로 쉬어. 맞지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산소도 공급받고 그렇게 있었어요.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부터 죽을 때까지 숨 안 쉬고 못 사는 그게 돼요. 그래서 숨 안 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애가 어떻게 돼요? 에? 울지 않으면 호흡을 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예. 울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움츠려 있던 허파가 팍 터져버려요. 탁 열리면서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호흡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하면 들고 때리잖아요. 거꾸로 놓고 때린다면. 예? 예. 그렇게라도 해서 충격을 줘서라도 어떻게 돼요? 허파가 팍 펴지면서 어떻게 해요? 호흡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이 호흡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어떤 선지자들, 어떤 말하자면 돌을 닦는 그런 분들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이 우주는 그 호흡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그런 표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다 호흡한대요. 네. 그렇죠? 특히 생명체는 동물, 식물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광물도 호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면, 네,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공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바꾸셨어? 아니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숨 쉴 때 돈 주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공짜로 오셨죠? 너무 귀하니까. 돈으로 환산도 못하고, 누구나 다 공짜로 쉬라고 그냥 준 거예요. 두 번째가 물이에요, 물. 근데 이 공기를 어떻게 들이마시고 어떻게 내버리냐? 들이마시는 게 더 중요해요? 내쉬는 게 더 중요해요? 내쉬는 것부터 배웠어요. 태어나서 엄마한테 먼저 내쉬고 그 다음부터 팍 열리면서 내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도 인체 정화도 이제는 그래 뭐예요? 먼저 버리고 비우고 채워라. 이게 좋은 것으로 채우려면 한번 비워야 돼. 이게 인체 정화예요. 그쵸? 그래서 숨도 날숨과 들숨이 있다면 날숨. 호가 뭐예요? 호가 내쉬는 숨을 호라고 그래요. 흡은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흡호 이러는 분이 있어? 흡호? 호흡이죠? 우리말로도 주고받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먼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잘 주는 사람이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영어랑은 되게 표현이 다 반대인데 이상하게 요거만은 기브 앤 테이크 같아요. 테이크 앤 기브는 이렇게 안 해요. 받고 준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도 그런 얘기 안 해요. 그죠? 요거는 똑같아. 대개는 다 틀려. 반대야. 이게 막 그 사람들하고 어순이 다 반대가 많죠. 근데 요거는 같더라고. 주고받는다. 기브 앤 테이크예요.
호흡. 그래서 먼저 버리는데 뭐로 버려요? 배로 버려야 돼. 그걸 복식 호흡. 그걸 책에다 제가 길게 버려요. 길게. 길게 내셔야 돼. 호흡이 긴 사람이 오래 산다고 볼 수도 있어요. 호흡이 짧으면 상대적으로 숨도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숨이 막 헐떡거리는 숨을 쉬는 사람은 되게 오래 못 살 수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숨을 길게 쉬다가 잘 있어라 이러고 하세요. 막 이 호흡이 짧아지다 가세요. 마지막에는. 돌아가시는 분은 대변을 쫙 버리고 가죠? 비우고 가요. 비우고. 그쵸? 네. 물 엄청 중요하죠? 이거는 4분만 쉬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1분도 안 돼갖고 가는 사람도 있어. 네. 물은 한 4일 정도만 만약에 안 마시면 대부분 견디기 어렵다는 거예요. 물은 언제 마셔야 되는가? 핵심만 말씀드리면 밥 먹을 때를 비껴라 해요. 밥 먹을 때. 위장에 밥 먹기 30분 전부터 밥 먹고 가장 정확한 건 2시간까지는 위장이 싹 비워낼 때까지는 물을 넣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왜? 소화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예. 그럼 어떤 물을 먹는가? 가장 좋은 거는 순환되는 물이 제일 좋죠. 계곡에 흐르는 물이 가장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오염되지 않은. 그거보다 아니면 지하수 물. 그렇죠? 그래도 너무 오염되면 정수물을 먹어야 되겠지만. 그런 물을 벌컥벌컥 찬물을 마실까? 조금씩 따뜻한 물을 마실까? 네, 또 따뜻한 물을 제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물을 조금씩 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지 막 무슨 막 소나기가 막 들어오듯이 막 이렇게 하시면 다 씻겨 내려가는. 소나기 내리면 어떻게 되면 막 다 씻겨 내려가잖아요. 천천히 와야지 물이. 비가. 그죠? 오케이. 이해됐습니다. 그럼 얼마만큼 마시느냐? 자, 얼마만큼 마시느냐? 자기 몸에 보통 30cc 정도 곱하면 된다는 거예요. 60kg다. 그러면 30cc니까 약 1800. kg당 30cc 정도가 일반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30cc kg. 예? 이거 cc입니다. 밀리리터. 예. 그러니까 내가 70kg다. 그러면 2100 밀리리터, 2100cc 정도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렇죠? 예. 100kg다. 그럼 3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3000cc 정도. 50kg다. 그럼 1500cc 정도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막 어떤 분들은 막 물을 막 3리터 이상은 무조건 마셔야 된다. 막 4리터 마셔야 된다. 이러면 다 씻겨 내려가 버려. 다 씻겨 내려가. 아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적당량 우리 물을 먹어야 된다. 뭐 처음에 인체 정화할 때 하루 정도 일시적으로는 물을 좀 더 먹어야 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나 계속 그렇게 마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서로 지금 이해하는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태양의 에너지, 햇볕. 햇볕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에어 또는 워터, 이게 선샤인이에요, 선샤인. 태양의 에너지 없이는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안 그래요? 예. 예. 사실은 우리는 땅에서 들어온 그런 그 영양소와 태양의 에너지에 의해서 있는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우리 몸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먹으라는 거예요. 껍질 속에는 그런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태양의 에너지 굉장히 많이 보존되어 있어요. 예. 근데 그 먹는 거 말고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태양의 에너지를 자꾸 받아야 돼요. 단 뚱뚱한 사람은 날씬해진 다음에 받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뚱뚱한 사람은 지방세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은 과산화 지질이 형성된다는, 태양의 에너지와 같이. 비타민 D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뭐가 생긴다? 과산화 지질. 그것은 세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주요 원인 물질일 수 있다. 그러니까 뚱뚱한 사람은 뺄 때까지는 양산 뜨고 댕기라. 날씬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날씬한 사람은 양산 쓰지 말고 그냥 맨낯으로 댕기는 게 더 좋다. 물론 너무 오랫동안 노출되면 얼굴이 화상을 입거나 또 색소가 침전되거나 하기 때문에 너무 오래는 곤란하지만, 그럼 어느 정도가 좋은가? 얼마나 되느냐? 겨울에는 좀 더 많이 노출되고 여름일수록 잠깐씩만 노출돼도 된다.
아셨죠? 예. 동양인들하고 서양인들 놓고 봤을 때는 동양인들보다 서양인들이 훨씬 더 노출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색깔이 어떻게 돼요? 희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이 노출 안 되면 피부 질환이 올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여름 같은 경우는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될 수 있으면 10시 정도의 햇볕이 좋다고 그러죠. 네. 겨울에는 한 30분 정도 노출돼도 별 무리 없다. 봄, 가을은 한 20분 정도. 근데 아주 심한 중증에 걸렸다. 저는 한 1시간씩 노출돼도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겨울 햇볕 같은 경우에 1시간 아니라 더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따뜻한 곳에 양지인 옆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많은 태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좋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주 중증 환자 이런 분들은 이 태양의 에너지 꼭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일부러 받아요. 일부러. 네 번째는 뭐예요? 영양이에요. 영양. 뉴트리션. 이게 뭘까요? 영양은 이제 아까 했습니다만은 영양소는 가장 좋은 건 뭐예요? 본래 있던 모습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그야말로 내추럴한 거. 자연을 그대로 우리가 담아 있는 것을 그대로 먹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그 중에 이제 어쩌다 우리가 이제 소화가 잘 안 돼서 익혀서 먹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위생적인 것 때문에 열을 가해서 세균을 죽이는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아셨어요? 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날 것을 먹을 수 있으면 더 좋을 수 있는 게 더 많다.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날 것으로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잘 씻어서. 네. 그런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이제 천연적인 걸 먹는 건 굉장히 좋은 방법인데 중요한 건 어떻게 섭취하느냐도 중요해요. 언제? 어떻게? 언제? 언제일까요? 아무 때나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은 먹을 거냐 말 거냐? 저는 현대인들은 가급적이면 중노동을 하거나 육체노동을 하지 않는 이들은 굳이 아침을 먹으려고 기를 쓸 필요 없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주로 화이트 칼라에 속하고 주로 두뇌를 쓰는 거고 활동량이 적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아침 먹지 않아도 돼요. 거기서 특히 하나 더 단서를 단다면 첨가를 한다면 저녁에 과식을 하거나 늦게 먹은 사람은 무조건 아침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예. 왜? 저녁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침이라도 쉬게 해줘야 돼. 아침이라도. 네. 아침에는 보통 자기 체온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배설을 시킵니다. 소변도 자주 나오게 하고 자꾸 몸에 있는 그런 것들을 빼내려고 그래요. 수분도. 그래서 몸을 뜨겁게 달궈주는 시간이 아침이에요. 그때 밥을 먹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근데 육체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러면 점심 저녁을 먹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육체노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경우라면 옛날에 우리가 농사짓고 이런 분들이라면 아침을 많이 먹고 점심을 중간 먹고 저녁을 조금 아주 소식하는 게 좋다고 하는 게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그래서 조찬 모임을 많이 했죠. 옛날에는 아침에 초대를 많이 했잖아요. 그쵸? 저녁에 모임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은 아침에 하는 경우도 물론 조찬 모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만찬으로 저녁에 주로 뭐 하잖아요. 오찬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저녁에 거나하게 먹을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왜 일 다 끝나고 같이 서로가 회포를 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을 가급적이면 적게 먹든지 안 먹어도 좋다. 할 수 있다면 저는 효소나 이런 것들을 잘 발효된 것이 있으면 참 좋다라고 봐요. 아침은요. 오늘 아침에 저도 그럼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습니다. 네. 왜 오늘도 특히 또 강의도 한번 해야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더더욱이 오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면 아침을 비울 때가 많아요. 옛날에는 저는 한 끼만 굶어도 못 견디는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뭐 한 끼 아니라 두 끼 뭐 이런 것을 잘 이제 견뎌낼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뭘 말씀 나누려고 그러냐면 여기서 가장 여러분하고 이해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영양소를 섭취하는 데 있어서 시간 간격이에요, 간격. 그 책에다가 제가 5시간에서 6시간 간격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간식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간식을 하면 먼저 먹은 음식이 위장에 머물러 있어서 이제 막 내려오자마자 소장에서 막 이제 마지막 소화시켜서 흡수하려고 그러는데 위장에다 또 음식을 또 넣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여기를 하던 일을 멈추고 위장으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니까 음식이 이상 변질이 올 수 있어요. 이상 발효가 되고. 다시 얘기하면 부패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식을 자주 하면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간식을 하고 나면 밥맛이 똑 떨어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왜?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간식은 위장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은 음식을 이상하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었어도 간식한 것은 대단히 내 몸에 유익하지 않은 행동을 한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간식하지 말자. 뭐 밤에 먹는 거, 야식,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과식,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거 좋지 않죠? 자, 이제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연 그대로 껍질채로 먹는 게 좋겠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딱딱한 곳에 들어있는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적게 먹자. 딱딱한 것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딱딱하게 해놓은 것들은 대개 보면 견과류에 해당돼요. 그렇죠? 견과류는 적당량 먹어줘.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서 그것도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또 씨앗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엔자임 인히비타라는 게 있어요. 효소 저해제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보세요. 효소 저해제. 효소 저해제. 효소 저해제란 무슨 뜻이냐?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아까 미역도 자기 보호하려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대개 식물일수록 자기를 더 보호하고 싶어요. 동물은 도망이라도 가지요. 식물은 도망도 못 가. 그래서 식물마다 다 나름대로의 향을 갖고 있어요. 그 향은 뭐예요?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해충에 대항하는 향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은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벌레가 왔다. 그럼 그 벌레가 싫어하는 향을 내든지 아니면 그 벌레를 잡아먹는 천적이 아주 좋은 향을 내뿜어버려요. 그럼 천적이 얼른 날라와갖고 걔를 탁 잡아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파이토케미칼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브향일 수도 있고.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제 꽃은 또 달라요. 꽃은 어떻게 돼요? 나비나 벌을 와서 자기를 수정시켜 달라고 일부러 향을 내는 거예요. 그 향은 또 다른 향이에요. 그렇죠? 네. 자, 여러분. 그래서 또 이거 말고 효소 저해제는 뭔가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독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보고알이 독성을 갖고 있듯이. 네. 살구씨에도 독성을 갖고 있듯이. 그런데 그걸 발효하면 독성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중화될 수 있다. 무독화될 수 있다. 발효는 그거예요. 잘게 쪼개지는 저분자화도 되지만 또 어떻게 돼요? 독성을 없애는 무독화도 이루어지고 몸에 좋은 물질로 변화되는 것이 발효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씨앗 종류를 먹을 때는 적게 먹기도 하지만 어떤 것들은 발효되어진 것들을 먹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참고로 드렸고요. 이제 좀 더 빨리 좀 진행을 해볼게요. 운동 알고 계시죠?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죠. 운동해야 돼요. 자기에게 맞는 운동. 이건 제가 오늘 여기서 많이 강조하지 않겠습니다. 6번째 휴식. 휴식은 뭐예요? 잠을 어떻게 해요? 잠을 자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휴식의 이제 말하자면 요소 중에 하나예요. 언제 자느냐? 언제 자야 될까요? 밤 10시부터 2시 사이에 잠들어 있어라. 특히 큰 중병에 걸린 분은 9시부터 3시까지, 밤 9시부터 3시까지 잠들어 있으려고 노력하라. 그 시간에 회복하는 시간에, 그 시간에 멜라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그 시간에 호르몬들이 다 정리가 되고 균형을 잡아주고 우리 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흐트러졌던 회로를 다시 정상으로 다 그러니까 정리정돈해주는 시간이 언제다? 밤에
10시부터 2시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그렇죠? 예, 그렇게만, 핵심만 잡아가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이제 절제죠, 절제. 예, 여기 exercise, 그 다음에 rest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예, rest, exercise. 그 다음에 절제는 temperance예요, temperance. 이건 뭐 어떤 뜻인가? 절제해야 될 게 있어요. 술과 담배 절제해야 되죠? 커피,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절제해야 되죠? 청량음료, 적당히 마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어요. 어쩌면 여기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너무 막 죽기 살기로 막 경쟁하는 운동 있잖아요. 경쟁하는 운동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되게 운동을 막 죽기 살기로 해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촛불을 양쪽에 세워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격렬한 운동을 오래 한 사람은 되게 수명이 감축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운동도 막 그러니까 경쟁하는 하듯이 하는 그런 운동보다는 좀 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평안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들 이런 것들로 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절제는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 마음을 저는 여러분하고 마음은 정신의 영역이 정신. 우리가 건강하면 심신의 건강이라잖아요. 심신일요 이렇게도 하죠. 심신일요. 몸과 마음이 하나다. 그러니까 심신일요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이 마음의 영역에 따라서 우리 신체는 그대로 어떻게 돼? 변화가 같이 따라와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뭘까? 핵심은 우주는 한 단어를 뽑으라면 우주는 사랑이랍니다. 사랑할 때 생명이 싹트고 결국은 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도 종교를 떠나섭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우리 몸은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예뻐져 안 예뻐져? 예뻐집니다. 미워하면 표정이 미워지지. 누구를 미워하면 표정이 미워지잖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달라지잖아요, 표정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대부분 다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사랑하는 눈빛, 특히 감사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네.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이 사랑스러움,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감사로 넘치는 이것이 되었을 때 좋다. 그러니까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일부러라도 감사하다고 하는 게 좋겠어요. 짜증내지 마시고. 짜증을 낸다든가 부정적인 언어라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상하게 뇌파가 하이 베타로 올라가요.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뇌파가 알파파나 시타파로 내려와요. 그러면서 몸에는 좋은 부교감 신경이 작동이 돼서 그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면 치료하는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웃음 치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마인드 컨트롤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종교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감사가 극치에 달했을 때 어떻게 돼요? 병이 고쳐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을 수 있다 없다? 저는 믿어요. 근데 계속해서 감사가 가면 죽을 때까지 그러면 막 계속해서 건강할 수 있지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를 제가 뭐 오늘 여기서 많이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힘도 그런 도움도 받자 이러니 받을 수 있으면. 아셨습니까? 없는 것보다는 저는 있는 게 훨씬 낫다라고 봐요. 어떤 종교든 본인이 믿을 수 있는 종교라면 가지는 게 훨씬 더 좋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에 9번째가 체온 관리 잘해줘야 돼요. 여기를 이제 말하자면 마인드라고도 할 수 있고 스피릿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체온 관리. 어떻게 우리 몸을 인체 바디 템퍼리처를 잘 관리할 것인가? 우리 몸은 체온이 낮으면 효소가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온이 낮은 사람이 되게 암에 걸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낮은 온도에 노출된 그 부분이 암이 더 많이 올 수 있어요. 제가 책에다가는 심장과 소장은 암에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더러 소장암이 발견된다고 그래서 저도 참, 그럴 수도 있나. 소장은 엄청 뜨거운 곳이거든요. 여러분,
이 짐승 잡았을 때 혹시 이렇게 보면 막 김이 펄펄 이렇게 막 나오지 않아요? 그쵸? 심장의 온도는 굉장히 뜨거워요, 심장은요. 소장도 뜨끈뜨끈한 거예요. 근데 그런 데는 암에 잘 안 걸리는데 얼마나 차게 굴었으면 소장에도 암이 걸리겠냐고. 그걸 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 몸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너무, 저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우리 인체가 너무 완벽하고 너무 시스템이 정말 오토 컨트롤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등한시할 수 있어요, 건강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건강 수칙을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체온 관리를 어떻게 해요? 잘해야 돼. 몸을 뜨겁게 자꾸 해줘야 돼. 그래서 저는 족욕을 추천합니다. 족욕.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족욕은요. 체질과도 관계없어요. 별로. 뚱뚱한 사람이든 뭐 날씬한 사람. 저 같은 경우는 뜨거운 물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답답해서 못 있어요. 그러니까 별로 목욕탕을 자주 안 가는 스타일이야. 잘 안 좋아해. 예. 근데 족욕은 엄청 좋아해요. 기분이 좋아요. 식탁에서 아침에 조간을 읽을 때 늘 언제부턴가 저는 물을 담그려고 노력해요. 저는 출장을 가서도 항상 욕조가 있는 그런 숙소를 먼저 검토를 해요. 그래서 최소한도 어떻게 돼요? 발이라도 뜨겁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발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발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의학에서는 우리는 수승화강이라는 게 있어요. 머리는 차게, 아래는 뜨겁게. 근데 되게 현대인들은 거꾸로 돼 있어요. 화승수강이에요. 열받는 일이 많고 위에는 뜨겁고 밑에는 차가워져요. 그래서 혈압이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는 피가 더 잘 도는데 밑에는 안 도니까 저 밑에까지 피를 보내려면 어떻게 돼요? 막 심장에서 압력을 가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체온 관리를 하기 위해서 족욕을 하자. 또는 또 중요한 게 뭐예요? 근육을 키우자. 한번 해보세요. 근육을 키우자. 근육을 키우자. 특히 하체 근육, 허벅지 근육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장의 온도를 높여줘야 돼요. 내장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돼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먹어야 돼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은 뭐예요? 발효식품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 발효된 식품은 몸에서 유익균을 활성화시켜 주기도 하지만 소화의 부담도 적어지게 하고 완전 소화시켜주고, 완전 소화하는 것 완전 대사에 가깝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 아셨죠, 여러분? 네, 그래서 발효가 잘 된 음식은 굉장히 좋다. 정리하겠습니다. 10번째, 인체 정화 자주 해라.